안녕하세요. 교수님, SBS D포럼에서 발표하신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번에 SBS 포럼에서 저하고 이제 제가 연구진을 좀 짰고요. 중앙대 마강현 교수님, 그리고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 등, 그리고 독일 슈레더 총리의 여사인 김소연 박사님까지 해서 짜서 저희가 이제 이 서울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 뭐 굉장히 집중이 문제라고 보시는데, 서울의 GDP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0년 전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이 자체를 봤을 때 GDP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봤을 때 서울의 GDP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은 앞으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 G2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오세훈 시정, 박원순 시정이 거의 20년이거든요. 그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달에 동경을 한 2번 출장 가면서 동경대 교수님, 그리고 동경도시대 교수, 그다음에 도쿄부동산이라고 시부야를 개발하는 데가 도쿄부동산이에요. 사철인데 철도 회사. 거기 임원분, 그리고 이제 미나토구의 힐즈를 개발하는 모립빌딩, 모립부동산 임원, 호텔 디벨로퍼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면서 저도 좀 인사이트를 얻고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 시간 되시는 분들은 SBS D포럼 내용 나중에 공유를 드릴 텐데 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종로구 세운 4구역에 높이 142m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서울 도심 초고층 개발, 특히 음, 세운 상가 일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사실 이 뉴스를 제가 좀 봤고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꼭 일본이랑 비교를 해요. 마루노치 개발, 시부야 개발을 얘기하는데, 이거 비교 대상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게 지금 11월 3일자 기사가 보면은 세운상가 142m 마천루 변신, 서울 도심 스카이라인 바꿀까? 이거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바뀔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인데, 이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왜냐면은 기존의 용적률도 높아요. 이게 거의 종로 변상에 기존에 100m거든요. 이거를 142m로 올린 건 뭐냐면은 거의 50%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물이 33층에서 47층, 거의 50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종로 바로 앞인데.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어떤 말씀하냐면은,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만큼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필수고 기존의 높이 제한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100% 동의합니다. 100%. 근데 서울시는 깊은 유감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 아마 밀고 간다는 입장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밀고 간다는 입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정에서 이렇게 밀고 갔던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동대문 운동장 철거한 다음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유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DDP 건설 밀어붙였어요, 오세훈 시장이. 근데 DDP 과연 네. 제대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서울시청이에요. 우리나라 근대 문화 역사 자원이 서울시청, 그리고 옛날에 미쓰고시 백화점이었던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한국은행 정도 3개예요, 사실은. 괜찮은 건물들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 건물 모습 보자고요. 굉장히 웃겨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 멋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이겁니다. 용적률을 높이 줘가지고 도시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목적이 무엇인가가 안 나와요. 용적률만 100m에서 142m로 33층에서 50층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이. 과연 오피스 용적률만 높아지면 그게 다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했을 때 공간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그 공간이 늘어난 만큼 그 누구를 위해서 이 공간이 쓰여야 되는지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세운 구역 4구역인데 거기에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H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 H라는 사기업 땅한테 과연 33층에서 50층으로 올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서울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플랜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존의 플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시민들이 세운 4구역 종묘 바로 앞인데 어떤 플랜이 나온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기서 어떤 감동적인 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울 이런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을 때 서울시 경쟁력이 향상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계속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일본이 마르노치 개발이라고 완공하고 이제 그 도쿄역 사이에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부야역도 개발 크게 했고요. 미드타운이라는 데도 있고 힐즈 개발, 이나토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 디벨로퍼들이 비전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비전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일본 디벨로퍼들의 비전이라는 거는 글로벌 도시 동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이런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개발의 비전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단순히 용적률만 높아주겠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가치인데, 우리가 서울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서울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들이 많은 스카이라인이 서울의 경쟁력인 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스카이라인 같은 데들은 북경 가면 더해요. 아니,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가 벌써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거기서의 가치가 무엇인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손님 오면 63빌딩 데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경복궁 갈 것이고, 뭐, 이런 서울의 어떤 역사적 자원 또는 광장시장도 갈 거고요. 그 스카이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데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죠. 익선동 갈 거고요. 북촌 갈 거고요. 경복궁 갈 것이고, 창경궁, 창덕궁, 비원 대구 갈까? 비원 대구로 하면 정말 쓰러집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광장시장 가고요. 대충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데가. 거기 스카이라인 없어요, 솔직히. 외국인들이 스카이라인 보러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데들은 뭐냐면 역사적 자원이 없는 데들이에요. 장소적 자원이 없는 데들. 그게 대표적으로 동경하고 싱가포르예요. 서울은 고려 남경부터 1000년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원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경복궁, 뭐 북촌, 익선동, 뭐 그리고 이제 창경궁, 비원 너무 많아요. 근데 동경 같은 경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에도가 동경이거든요. 에도로 수도 옮기면서 그때부터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4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에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재가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거기에다가 2차 대전 때 융단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역사 자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동경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새로운 건물들이고 역사적 건물은 사실은 아사쿠사의 센수 시절 그 정도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동경은 거의 새로운 개발이 있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자원이 없는 데니까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싱가포르예요. 서울시장들이 오세훈이나 박의원 시장 맨날 싱가포르 갔다 오면 뭐 개발 뭐 예쁜 건물 보고서 우리 용적률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데다가 역사적으로 짧아요. 거기는 역사적 자원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지 서울과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럼 서울의 가치가 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 답이 어디 있냐면은 캐대헌에 나와 있어요. 캐대헌에.
캐대원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뷰가 뭐냐면 남산이에요. 즉 서울에서의 가치는 사실 경관인 겁니다. 경관. 도시 안에 남산만큼 거대한 산이 있고 한강처럼 거대한 강이 흐르는 도시 거의 없어요. 천만 도시 중에서 도시 안에 산이 있는 도시는 없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천만 도시 중에서 우리가 글로벌로 비교를 하자고요. 천만 도시가 미국은 뉴욕 하나예요. 샌프란시스코도 작습니다. 제가 살았던 보스턴도 보스턴 자체 70만 밖에 안 되고요. 보스턴 그레이트 보스턴 하면은 이거 350만짜리 도시예요. 미국은 그 뉴욕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파리도 일드 프랑스까지 해야지 천만 나오는 거고 모스크바하고 런던 정도예요. 우리가 경쟁할 만한 도시라는 게. 그럼 이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뉴욕 그냥 평지예요. 파리는 사실은 프랑스는 국가 자체가 거의 평지예요, 사실. 그리고 모스크바 추워서 거기 가겠냐고요.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경쟁 상대는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정도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의 도시는 선진국하고 이제 좀 중국 도시 봤을 때 천만 되는 데는 동경이고요. 오사카 굉장히 작습니다. 상해, 북경인데 동경, 상해, 북경은 다 평지예요. 북경에 우리가 자주 가는 자금성 뒤에 조그만 동산 하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중앙에 우리랑 비교할 만한 천만급 글로벌 도시 중에서 도시 안에 이렇게 우뚝 선 남산 같은 도시를 갖고 있는 도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산이 경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어느 관점에서 그 남산을 바라보는 뷰를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 전역에서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한양 성곽 안에서는 특정 지점에서 남산을 볼 수 있도록 그 뷰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이 서울시의 계획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창경궁에 영화당이라는 그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영화당. 영화당 바로 뒤가 약간 언덕이에요. 근데 영화당 언덕 올라가면은 나중에 그 앞에 건물이 없었다고 했을 때는 정말 남산까지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경관, 보여줘야 될 경관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50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그 앞에 들어선다. 그럼 남산 뷰를 다 망쳐버릴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럼 이런 그, 그러니까 이 한양 성곽에서는 사실은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맞고요.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좀 낮추는 게 맞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1000%, 2000% 그거 알아서 하라고요. 사실은 개발은 강남에서 1000%, 2000%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북에서도 왕십리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1000%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한양 성곽 안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뷰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해외 사례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요한 랜드마크들은 그 특정 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는 세인포 대성당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거든요. 그 뷰를 그 특정 지역에서는 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계획적 철학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팔러시 7.11이라는 게 있어요. 런던 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인데 거기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높이 규제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세인트폴 대성당은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유산이고 런던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거기를 볼 수 있게끔 높이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그리스예요.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을 어떻게 보냐면은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는 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높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암묵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경관인 거고 그 경관 중에서 남산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대언에서 계속 남산이 조망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특히 종묘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그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이 높이 규제를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되고 좀 졸렬한 역사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거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좀 화가 나요. 제가 아는 분이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웃으라고 하는데 요새 나오는 정책들은 정말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 98m에서 142m로 변경되는 거는 하여튼 도시계획 학자로서 저는 이거를 막고 싶어요. 이게 막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은 뉴욕의 펜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이제 철도역이죠. 철도역인데 20세기 그러니까 1960년 전까지 그 펜스테이션이라는 데가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로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근데 개발 논리가 진행이 되면서 펜스테이션을 부셔요. 그리고 이제 초고층 오피스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뉴욕 시민들이 그 다음에 깨달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느냐에 대해서. 역사적인 펜스테이션을 철거한 다음에 뭐 아무리 도시 경쟁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즉 히스토릭 건물들, 히스토릭 랜드마크, 역사적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자. 근데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도 오사훈 시장님 계실 때 우선은 서울시청을 이상한 모습으로 바꿔놨고요. 두 번째, DDP를 만들기 전에 동대문 운동장 철거한 다음에 그 밑에서 거대한 유적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남겨져 있다고 우리는 지금 아마 서울시 안에서 콜로세움급은 아니지만은 정말 거대한 성곽하고 문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러 상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 종묘 그리고 창경궁 영화당에서 바라보는 남산뷰를 망치는 이런 계획들 정말 제고해야 됩니다. 제가 힘이 닿는 한 저는 이걸 막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